오늘 아침 주유소 앞을 지나오셨나요? 아마 전광판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숫자가 바뀌는 속도가 공포 영화의 추격심보다 빠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마침내 100달러 고지를 밟았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미 110달러를 넘어 저 멀리 달아나고 있죠.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다는 푸념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경제라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혈액값이 2배로 폭등했다는 경고장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의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100, 110을 넘어 치솟고 있습니다. 의사는 비명을 지르고 온몸에 피상이 걸리겠죠. 경제도 똑같습니다. 육아는 물가라는 생태계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먹은 사과를 실어 나른 트럭,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심지어 출근길에 탄 버스까지 기름에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뿌리에 독이 퍼지면 잎사귀인 우리 주머니 사정은 순식간에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15년 동안 시장을 지켜본 제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기괴하게 보입니다. 보통 가격이 이 정도로 뛰면 수요가 줄어들며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급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누군가는 이 공포를 이용해 거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부의 재편이 시작된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고통은 일시적인 소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저렴한 에너지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신호탄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의문이 생깁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데 왜 중동의 총성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땅 싸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의 지갑을 직접 겨냥한 정밀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잔인한 전략의 실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면 보통은 영토를 뺏기는 지도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번 중동의 총성은 질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전쟁이 몸집을 불리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상대의 심장을 멈추게 하려는 정밀한 사냥입니다. 여기서 심장이란 바로 석유와 정유시설을 말합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미사일 폭격 소식,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일 아침 기름값이 또 한 번 도약한다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유시설은 동네 편의점처럼 문 닫았다가 내일 다시 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대한 기계 장치와 복잡한 배관으로 얽힌 이 거대한 공장은 한 번 파괴되면 폭구에만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전쟁이 내일 당장 극적으로 타결되어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기름값이 바로 예전처럼 돌아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망가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듯 파괴된 시설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기까지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유가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15년 동안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며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공급이 막혔는데 세상의 수요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차를 타야 하고 공장은 돌아가야 하니까요. 결국 부족함이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는 70달러, 80달러 하던 착한 육아의 시대를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우리 삶의 기본값을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인 이유입니다. 공급의 맥이 끊기고 가격이 미쳐 날뛰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세계 경제의 조타수를 잡고 있는 한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그는 지금껏 물가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우리를 안심시켜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육아라는 괴물이 그의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가 간밤에 내놓은 고백은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그토록 당황한 기색을 내비친 걸까요? 6월에는 금리를 내릴 거다. 9월에는 확실하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입술만 바라보며 화려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열린 FOMC 회의에서 그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얼굴에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지켜봐야 한다. 이 세련된 문장을 우리네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이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파월 의장의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난 고백이죠. 연준 의장은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조타수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물가라는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라며 우리를 안심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유가 100달러라는 거대한 암초가 눈앞에 나타나자 배의 방향키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기대가 확신에서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시중에 풀렸던 돈의 흐름은 순식간에 역류합니다. 이제 금리 인하는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시장의 생리를 지켜본 제 시각으로 볼 때 지금 파월은 양치기 소년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호기롭게 나섰지만 기름값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인하 카드를 꺼내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거죠. 금리를 내리자니 기름값이 물가를 폭등시킬까 겁나고 그대로 두자니 고금리에 질식해가는 기업과 가게가 눈에 밟힙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안 잡혀서 걱정이라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쑥 올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높으면 경제가 휘청여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연준은 우리 경제가 강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걸까요? 이 칭찬 뒤에 숨겨진 무서운 저주, 성장의 함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그 잔인한 모순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미 연준이 발표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4%입니다. 수치만 보면 축배를 들어야 할 대박이죠. 하지만 15년차 분석가인 제 눈에는 이 숫자가 화려하게 포장된 성장의 저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경제가 성장한다니요. 이건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가 겉으로만 펄펄 뛰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체온이 너무 높아서 해열제를 써야 하는데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니 의사가 약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꼴입니다. 이 성장의 실체는 사실 착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물건값이 비싸지니 기업들의 매출 수치만 덩달아 커진 가짜 성장이라는 거죠. 1,000원 하던 김밥이 2,000원이 되면 매출은 2배가 되지만 우리가 먹는 김밥의 양은 그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이 가짜 성장을 근거로 금리를 내릴 명분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튼튼한데 왜 금리를 내려? 라며 차갑게 등을 돌린 겁니다. 결국 이 강한 경제라는 수식어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독배나 다름없습니다. 경기가 좋다는 이유로 고금리는 더 오래 유지될 것이고 기업들은 이자 갚느라 신규 고용을 줄이겠죠. 대출금리에 숨이 막히는 가게는 소비를 줄여야만 합니다.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파티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파티 비용은 초대받지도 못한 우리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셈입니다. 축제는 화려하지만 정작 파티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고물가에 신음하는 뒤틀린 현실이 숨어있죠. 이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파월조차 두려워하기 시작한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지금 우리 코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조각이 쓰러질 때 우리 집 식탁 물가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기름값이 $100를 넘었다는 소식, 그냥 차 좀 덜 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 낙관적인 착각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도미노 게임의 가장 첫 번째 말판입니다. 파월 의장도 이번에 결국 꼬리를 내리며 인정했습니다. 에너지 리스크가 잠자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다시 깨우고 있다고요. 이건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독처럼 퍼져나가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을 나르는 트럭의 운송비가 뜁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와 가스비도 연쇄적으로 반응하죠. 결국 마트의 배추 한 포기, 식당의 찌개 한 그릇 가격까지 모조리 끌어올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유가가 오르면 달러 가치까지 요동치며 환율 압박을 가합니다. 수입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는 수입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안방까지 들이닥치는 겁니다. 15년 동안 시장의 파도를 분석해온 제 눈에는 지금 이 도미노가 쓰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도미노가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라는 기초 체력이 무너지면 가게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멈춥니다. 파월 의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물가 안정이라는 성벽이 기름값이라는 파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구명조끼를 찾을 것인가.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6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은 깨졌고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9월 인하설이라는 새로운 희망 고문을 시작했죠. 하지만 과연 9월이라고 다를까요? 15년차 분석가의 직관으로 볼 때 지금 흘러나오는 9월설 뒤에는 시장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시장은 신락 같은 희망으로 9월 금리 인하설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이 물 건너갔으니 추석 전에는 선물을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죠. 하지만 15년차 분석가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희망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가 $100 위에서 코착화되고 물가가 다시 꿈틀대는데 연준이 과연 금리 인하라는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요? 내리는 신용만 해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골디락스, 즉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태는 이제 전설 속 이야기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 앞에는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이 놓여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통했던 투자 법칙,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돈의 가치가 바뀌고 금리가 콧대를 낮추지 않는 시대에는 생존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의 진짜 고수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9월 인하설에 일일비하며 주식창을 들여다볼 때 그들은 이미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바꾸고 비밀의 자산으로 대피하고 있죠. 15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대중이 희망을 노래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가 기회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1970년대 악몽이라 불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이 기괴한 현상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차가운 데이터가 그 증거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사람들은 설마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가 10년의 세월을 앗아갔죠. 그 잃어버린 10년의 데자비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1970년대 유령이라 불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이 기괴한 현상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차가운 데이터가 그 증거입니다. 15년 전 제가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들었던 격언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춘다는 말이죠. 지금의 유가 $100 진입은 50년 전 오일 쇼크 당시의 불길한 운율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설마했습니다. 기름값 좀 오르는 게 대수냐며 금방 지나갈 소나기라 믿었죠. 하지만 그 설마가 전 세계인의 10년을 앗아갔습니다. 물가는 천장을 뚫고 치솟는데 경기는 바닥을 기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침체기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도 비슷합니다. 현금의 가치는 매일 아침 녹아내리고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갈피를 못 잡고 휘청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는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되고 냉철하게 판을 읽는 누군가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어느 쪽 줄에 서 계십니까? 물가가 오르니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거대한 부의 재편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킬 방패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1970년대 악몽이 2026년의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에 전소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생존이 곧 승리인 시대가 왔습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쫓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얼마나 덜 잃고 버티느냐가 진정한 실력이 되는 냉혹한 게임이 시작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지독한 고유가와 고금리의 파도를 넘어설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정리할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끝내 말하지 못한 하지만 고수들은 이미 실행에 옮긴 최후의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정답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수익을 쫓는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덜 잃고 끝까지 버티느냐가 진정한 실력이 되는 생존의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15년 차 분석가로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금은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될 때가 아니라 내 자산의 기초 체력을 점검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유가 $100 시대, 연준의 항복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방어적인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돛을 높이 올리는 게 아니라 닻을 깊게 내리고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항해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수들이 조용히 실행에 옮긴 최후의 방어 기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현금 흐름의 확보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실물 자산의 적절한 배분이죠. 거품이 낀 자산은 걷어내고 고금리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견고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곳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파도는 높고 험하지만 파도의 높이를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은 결코 배를 뒤집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분석한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튼튼한 방파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주유소 가격표를 보며 한숨만 쉴 것인지 아니면 이 거대한 부의 채편 속에서 나만의 생존 지도를 그릴 것인지 말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부의 추월차선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줄에 서서 내일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그 선택의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어 유가가 $120를 돌파하고 환율마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검은 금요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남몰래 대비하고 있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